그리고 보면은 지금 학교에서 지금 얘기할 게 있는데 이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게 공문이 내려왔어 학부에서. 뭐냐면은 이게 5월 4일 이후에 모든 과목을 지금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비대면을 할 건지 아니면 대면 비대면을 혼합을 수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뭐 나보고 이걸 지금 뭐 오늘까지 이걸 제출하래 이 사유를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뭐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학교에서는 이제 모든 과목들을 지금 대면으로 지금 수업을 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비대면을 할 것 같으면은 승인을 받아라는 거야 이게. 뭐 사유서를 적어내고 뭐 그게 합당하면은 뭐 하겠고 아니면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까지 내야 되거든. 어,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면 수업을 뭐 나도 하고 싶은데 뭐 비대면 이게 사실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대면 수업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이게. 이걸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거 장점과 단점을 적어놓고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게. 그 대면 수업의 장점은 뭐가 장점이 있겠어? 대면을 하면은 그 대면 수업의 단점 뭐야? 뭐 좋은 점 빼고 하여튼 단점 뭐야? 이게 집중하기가 어려워.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왜냐하면은 이 뭐 여러분도 뭐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뭐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걸 또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나무위키 들어가서 뭘 찾다 보면은 또 엉뚱한 거 계속 하고 있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텐데 뭐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집중하기 힘들다고 이게. 그나마 그 과목이 굉장히 계속 흥미를 계속 이끌어주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계속 뭐 나는 잘 모르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이제 비대면 수업의 단점은 그러면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하게 아니 이게 지금 거꾸로 됐네. 대면 수업에 이게 거꾸로 되네. 이게 비대면 수업의 단점이 집중하기 힘들다. 네. 뭐 장점은 대면 수업은 집중하기가 쉽지. 딱 몰아넣고 딱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딱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 집중이 쉽다고 이게. 응?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내가 보니까 비대면 수업도 장점이 있어. 뭐냐면 내가 녹화를 하거든. 이게 이 수업을 녹화를 해서 그래서 이걸 유튜브로 볼 수 있다고.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고. 근데 단점은 이게 안 되지 이게. 다시 보기가 안 되지. 안 돼.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요게 가장 이게 집중하기가 이게 이제 여기에 하느냐 유튜브 다시 보기를 하느냐 요 이제 둘 중에 선택이고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일단 경제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경제적인 이게 뭐 이 집을 구해야 되잖아. 방을 구해야 된다고. 방을 구해야 하는 거지 이게. 지방에 있는 학생들 아니 뭐 지방에 있지 않더라도 뭐 나처럼 나도 집이 분당에 있거든. 그래서 분당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나야 뭐 차 타고 오니까 뭐 크게 뭐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면은 한 시간 반 이상 한 시간 40분 정도 걸려. 이게 이게 뭐 그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리고 뭐 이 방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게 통근 시간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소요된다고 이게.
하여튼 뭐 요런 것들이 있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 다 상쇄할 만큼 이런 것들을 상쇄할 만큼 이제 이 장점이 좋아야지 사실은 이 집중하기 좋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얼굴도 보고 뭐 정도 들지 그러면은 자주 보고 그러니까 난 뭐 사실 이게 이름만 나와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지를 못해. 시험 지난번에 쳐봤지만은 뭐 내가 누가 뭐 A라는 학생이 뭐 누구인지 알지를 못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뭐 주민철이라고 매일 뭐 목소리만 듣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뭐 이 주민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뭐 전혀 알기가 힘이 들어. 그 사람이 무슨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뭐 내가 마음대로 정하기가 힘이 들고 내가 뭐 지난번에 그냥 뭐 대면 수업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혹시 다른 수업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있나? 다른 수업들 어떻게 해 이거? 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 다른 수업들 이거 나도 요즘 다른 교수들도 나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거 너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를 못하겠더라고. 다 수업 하기로 했어. 전자계약은 대면 수업으로 바뀌어 대면 비대면 그 대면 비대면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대면 비대면. 그 내가 강의실에서 녹화하는 걸 그 대면 비대면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건 사실 내가 볼 때는 대면 비대면 동시 진행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무런 장점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아무런 장점이 없다. 아 물론 뭐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오는 사람은 장점이 있지. 오는 사람은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보겠다. 으로 뭐 녹화 영상을 본다. 이러면은 내가 볼 때는 좀 심각해.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시스템이 이게 별로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고 우리 그 강의실에 들어있는 녹화하는 시스템이 잘 안 보여 이게 일단 잘 안 보여. 어? 녹화 시스템이 안 좋아서 어?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강의실에 가서 강의실에서 내가 아이패드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지. 할 수 있어.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게 생각하면은 강의실에서 내가 아이패드로 강의를 진행하면은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물론 어떤 공간에 여러분들 모아놓고 이제 딴짓하지 말라는 그 감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좀 있지. 근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이거 나도 딜레마야 이거. 그 2학기 때부터는 거의 100% 바뀔 거야. 뭐 2학기 때는 이제 뭐 비대면을 하자라는 그 말 자체가 아예 그냥 나오지도 않아. 2학기 때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과도기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난 도저히 그러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제는 그 통보를 받아가지고 아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만약에 내가 이 지금 학교 지금 사정을 볼 때 나도 보면은 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이 이게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야 이제는 이게 뭐 중심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비대면을 추가할 수 있어 옵션으로 가능하도록 이게 비대면이 추가를 가능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도 뭐 이걸 비대면을 기본으로 하고 뭐 대면을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을 옵션으로 지금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나는 만약에 내가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한다. 5월 달부터 진행을 하면은 나는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방에 있어서 그런 사람 몇 사람 정도 있어. 몇 사람. 지금 얘기를 빨리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 내가 오기가 힘들다. 나는 근데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있는 거야? 송세현이하고 뭐 이거 좀 정확하게 적어야 돼.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정지현이.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없어? 그럼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두 사람 그러면 뭐 이 뭐 내가 다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 내가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요렇게 이렇게 지금 이 비대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내가 이제 학교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강의실에서 내가 이 아이패드로 진행하면은 그 못 오는 사람이 보기는 편하다고. 근데 이게 이제 수업 진행이 이상이 되는 거죠. 오는 사람이 더 이상이 되는 거야. 이게 뭐 한다고 왔는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 나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녹화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뭐 강의가 보이니 안 보이니 글자가 안 보이느니 뭐 이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이게. 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걸 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감당을 해야 된다고. 뭐 어? 내가 뭐 여러분한테 감당 이걸 그 뭐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어 할 수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그 분위기상 사실 나도 다른 친구들하고 이게 얘기를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나 선배들 만나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사실 하고 있어 이미 다 하고 있어. 우리 학교만 좀 약간 유독스럽게 이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투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투표를 어떻게 해요? 지금 투표해가지고 그럼 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면 수업에서 아이패드로 강의하면서 녹화 영상을 올려줄 수 없나요? 그렇게 되면은 오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해. 안 와도 되는 거고 오는 거잖아 그냥. 그리고 내가 그 말고도 뭐 얘기할 게 이게 아이패드로 하다 보니까 뭔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 이걸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 뭔가 움직이면서 이게 뭐 슬라이딩 하면서 뭔가를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뭐 뭔가 똑같은 걸 이렇게 했다가 이게 다시 움직였다 이런 것들은 표현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뭐 컨볼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게 움직이면서 돼야 되거든. 그 강의실에서 아이패드로 강의를 진행하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오는 사람한테 굉장히 페이버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왜 오는지 이제 몇 번 오다 보면은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분명히. 왜냐면 그게 뭐 아이패드로 어차피 다 보는데 뭐 이거 뭐 굳이 와야 되나 뭐 이거 뭐왜 딴짓하고 있다가 뭐 이거 하는지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주민철 교수 눈치 봐야 되고 뭐 자꾸 시키고 뭐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막 시키고 그러면은 뭐, 뭐 대충 뭐 그냥 이거 온라인으로 할 때는 아유 뭐 마이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잘 못 들었다 뭐 이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물어보면은 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야, 뭐 그냥 뭐안 가면 되지 뭐 그냥 뭐 나도 비대면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뭐. 인간은 원래 편한 걸 원해. 나도 마찬가지야. 뭐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라고. 어,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려고 그런다고. 그걸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도. 예. 뭐 아니 그럼 뭐 이 투표를 일단 뭐 투표를 해보자 그러는데 투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는 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 대면이어서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대면을 하면서 아이패드로 강의를 진행하고 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올리려면은 이 그 시스템으로는 안 돼. 이거 내가 볼 때는 녹화 시스템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거 보이지도 않아. 거의 글자가 클리어하게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아이패드로 강의를 하면서 뭐 내가 한 번씩 칠판에 적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 지금 내가 보니까. 뭐 지금 일단 내가 보니까 이거 좀 다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은 거는 따로 가상대학의 링크를 뭐 가상대학의 링크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올리고 가상대학에 올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는 뭐 내가 유튜브 올리는 이유는 가상대학에 안 올리고 유튜브 올리는 이유는 뭐 편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뭐 가상대에 올릴 수 있어. 내가 녹화한 거 이거 지금도 녹화한 걸 가상대에 올릴 수도 있거든. 이 캠퍼스에. 근데 내가 유튜브 올린 건 그냥 뭐 그냥 편하게 뭐 인터넷 뭐 아이디 넣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접속하라고 그러는 거지. 뭐 가상대에 올리고 안 올리고는 문제가 전혀 아닌데. 하여튼 내가 보면은 그냥 일단 뭐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고 나도 사실은 대면 수업을 하고 싶어. 대면 수업을 하면은 내가 여러분하고 나 상담을 하고 싶어 좀. 상담을. 어? 온라인으로 얘기 하지 말고 좀 보면서 좀 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알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대면 수업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거 뭐 투표하고 뭐 하느니 뭐 어차피 투표하면 또 뭐 대면 수업 하는데 대면 수업을 하는데 일단은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대면하고 비대면을 혼합을 하는데 내가 일단은 아이패드로 강의를 진행해보고 하고 이거 로컬에서 유튜브에 올리고 녹화본은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렇게 뭐 10주차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뭐 10주차부터 하지. 10주차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이번 주가 이제 9주차가 되겠네. 끝났으니까 뭐 다음 주부터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보고 이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아이템 했더니 뭐 오는 사람한테 너무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은 녹화도 하면서 그럼 녹화도 하면서 하여튼 녹화본도 올리고 뭐 아이패드로 또 같이 올려가지고 뭐 하는데 하여튼 뭐 이 좀 방법을 좀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지금 뭐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러면은 뭐 요렇게 합시다 그냥 다음 주부터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네. 10주차가 아니야? 수요일부터인 것 같은데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뭐 다음 수요일부터 이거 뭐 이 대면 비대면 뭐 이렇게 뭐 혼합해서 뭐 하는 방향으로 월요일부터 대면 참석하면 될까요? 월요일부터 할까? 뭐 나는 상관없어 사실. 뭐 난 매일 학교 와가지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합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하는 거에 좀 힘들다. 뭐 아니면 뭐 짐을 싸서 뭐 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러면은 뭐 유튜브 보면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어차피 수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잠깐만 내 지금 전화 와가지고 끊고 올게.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대면 강의로 뭐 해서 어, 어. 그뭐 하여튼 뭐 좀 찾아봅시다. 나도 잘 그걸 모르니까 뭐 일단 예상되는 어떻게 흘러갈지 나도 잘 모르니까 뭐 일단 뭐 봅시다. 뭐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면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일단은 아이패드로 내가 거의 그 강의실에서 아이패드로 강의를 할 테니까 뭐 그다음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리고 웬만하면 오도록 해. 웬만하면 내가 생각할 때
물론 비대면 수업이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빠지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여러분한테도 좋아. 그게 뭐 어, 자꾸 집에만 있고 그러면은 좀 안 좋아 이게. 좀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 다른 사람도 보고 아, 그뭐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닌 것보다 라는 걸 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연대의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좀 뭐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좀 문제가 생겨 이게. 그리고 내가 이거 중간고사를 좀 약간 채점 많이 하진 않았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봅시다. 하다 보니까 이게 통신공학을 내 생각보다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 통신공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 매우 어려워한다. 나는 이거를 좀 뭐 하여튼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지는 이 과목 자체가 내가 사실 어려운 것들은 많이 빼거든. 뭐 얘기도 안 해. 내가 뭐 컨볼루션 하는 것도 뭐 많이 빼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사실은 통신공학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응용 수학 이 사실 시노미 시스템이야. 시노미 시스템이란 이 과목만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얘기할 수 있어. 이 과목. 그러니까 응용 수학이라는 과목 이 시노미 시스템 이 과목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주파수 도메인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한번 이번 시간은 내가 좀 그리고 이게 내가 보니까 통신공학을 뭐 어려워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나름대로 뭐 하려고는 했는데 뭐 일단 뭐 재미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 뭐 이게.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 공부라는 게 뭔지 공부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그러잖아. 공부라는 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원래 내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어, 지금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 번쯤은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뭐그 얘기를 좀 하고 하여튼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지금 정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자료가 완성이 됐으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좀 완성이 안 돼서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공부 뭐 해야 되잖아. 뭐 취업하고 하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은 뭐 진도 나와도 괜찮은데 내가 이게 내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하여튼 어려워 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게 어려워하는데 내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이 응용 수학 시놈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파생이 된다고 이게.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금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없어. 새로운 얘기를 이 통신공학이 들어와서 새로운 뭐 수식을 적는다든지 이걸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여러분 보기에는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없다고. 내가 여기 와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딱 뭐 새로운 얘기는 요렇게 새로운 얘기는 지금 통신공학에서 새로운 얘기는 딱 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멀리 보내려면은 어떤 신호를 멀리 보내려면은 그러면 주파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 요 얘기는 새로운 얘기야. 높여야 한다. 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딱 통신공학이라는 이 과목에서 새로운 얘기,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한 거는 딱 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여러분은 보기에는 딱 새롭게 보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응용수학이 이 신용 시스템에 지금 뭐 하는지를 지금 일단 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요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게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자꾸 이게 뭐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푼다라는 걸 이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험 치려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전자과에서는 풀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정리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돼. 정리하려는. 이게 내가 볼 때는 공부의 핵심이야. 뭔가를 내가 배운 거를 계속 정리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이게 문제 푸는 거는 그 다음이라고. 다음. 뭐요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동안 한 시간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좀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내가 이게 좀 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거, 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 딱 필요한 거 딱 해봅시다. 뭐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이라서 뭐 이거 응용 수학이야. 뭘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신호에 대해서 했어요. 신호란 무엇인가? 신호. 우리가 다루는 어떤 신호들. 뭐 신호라는 건 사실 이게 이 통신공학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제어공학이나 아니면 뭐 회로 이론, 전자회로 이거 다 뭐 신호잖아. 뭐 사인파를 쓰든지 코사인파를 쓰든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신호에 대해서 했어서.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했어서 시스템.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주파수에 대해서 해서 주파수. 이 주파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풀이의 시리즈는 이제 풀이의 트랜스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뭐 샘플링이라는 건데 있는데 샘플링. 뭐 이거는 좀 약간 여기에 비해서 좀 덜하지.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지. 그 신호에 대해서 봅시다. 신호.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요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여러분이 자꾸 이걸 뭔가 자꾸 뭐 어떤 수식에 자꾸 빠져들지 말고. 그러니까 수식이 나도 공부를 할 때 학교를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자꾸 보면은 뭔가 막 수업 시간에 막 수학을 풀고 막 이렇게 수식을 풀고 그러면은 그 수식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몰라도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 뭐 수식 외우라고 해도 한 학기 지나면 다 까먹어. 그 외우려고 하지.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리하는 거. 신호 시스템이 뭐다라고 누군가 물어보면은 딱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신호가 뭐다. 신호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시스템이 뭐다. 그다음에 주파수가 뭐다. 샘플링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습관. 그러면 신호에 대해서 봅시다. 신호에 대해서 봅시다. 신호. 뭐 시그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로는 우리가 신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돼.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신호가 보면은 뭐 이게 뭐 보면은 UT 뭐 가장 간단한 거니까 이게 UT는 이제 1 아니면 제로지.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죠. UT는 언제 쓰느냐? 언제 쓰느냐 하면은 어떤 신호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이 0초라는 거, 0초가 우리가 보통 뭔가를 말할 때 0초라는 게 뭘 말하냐면 주로 시스템을 턴온할 때 시스템을 온 할 때의 시간이라고 0초라는 게. 그래서 이거 레퍼런스 타임이라고. 레퍼런스 타임. 기본이 된다고. 레퍼런스 시간. 레퍼런스 타임이라고. 주로 0초부터 뭔가를 가는 거야. 0보다 작은 거는 내가 딱 턴온하는 것보다 0초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빅뱅이라는 거 137억 년, 138억 년 전에 있었던 그때를 0초로 잡고 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내가 TV를 켜는데 그걸 0초로 잡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TV를 켠다 하면 TV를 켤 때 내가 막 지금 딱 지금 보면은 오늘이 뭐 2022년 4월 27일 뭐 지금 딱 11시가 됐는데 11시에 내가 어떤 TV를 켠다 그러면 그때가 0초라고 잡는다고. 그걸 나타낼 때 이걸 나타낸다고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호가 0초부터 있다. 어떤 이게 0초부터 뭔가 있다. 이런 신호가 원래 있는데 XT가 있는데 이 어떤 신호가 있는데 우리가 0초부터 이걸 고려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XT에다가 곱하기 UT를 해주면 이게 0초부터 있는 거야. 이게 0초부터. 그래서 쓰는 거야. UT라는 거. 이게 0초부터 있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0초부터. 이렇게 되면 UT하고 곱하기가 되면은 이게 0초부터 존재하는 거야. 0초부터 더 신호가 존재한다. 이걸 나타내려고 그런다. 이걸. 이 UT를 쓰는 이유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별로 중요하진 않아.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 그 뭐 그냥 그 개념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뭐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 델타 T라는 거. 요거는 이제 핵심이야, 이게. 델타 T랑 얘기했지만은 신호 중에서 델타 T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 T 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이 두 가지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응용 수학, 뭐 그다음에 이 뭐냐 통신공학, DSP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야. 이 두 가지 신호를 어떻게, 이 두 가지 신호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 과목들을 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만큼 자유자재로 내가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 나는 거라고.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이 두 가지 신호가. 이 두 가지 신호가. 그런데 델타 T는 보면은 뭐에만 있다라는 걸 표시하려고 그러니까 델타 T.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델타 T를 하지 말고 델타의 T 마이너스 T0로 합시다. 일반적으로. T0. 그러니까 T0에서만 존재한다. 이게. 그러니까 T0에서만, T가 T0에서만 신호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 수학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T가 T0에서만 존재하니까 T가 T0가 아니면은, T가 T0가 아니면 0이 돼야 돼. 이렇게 돼. 요게 중요하다. 요게. T가 T0가 아니면 0이야. 그럼 T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T가 T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좀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어렵다고. 정의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T가 T0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이게 1이면 좋겠어. 1이면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1이라는 거 어떤 뭐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 0이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1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1이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갑자기 뭔가 있다가 이게 T라는 거 보면 이게 T0에서 이게 1이 된다. 1이 된다. 이게 딱 다른 거 다 제로고 우리가 개념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 말이 맞는 것 같아. 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다 0이었다가 1이 된다.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컨티뉴스 타임의 이제 특징인데 타임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뭔가가 있다라는 거, 이게 뭔가 그걸 제외하고 뭔가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면 이게 뭐하고 결합이 되냐면 인테그랄하고 결합이 돼야 돼. 인테그랄. 우리가 뭔가를 나타낼 때 그것만 존재한다라는 걸 나타낼 때 인테그랄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델타 t는 이게 델타 t 마이너스 t0의 dt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것도 인테그랄 하면은 1이고 제로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러니까 이 적분 구간 AB가 T0를 포함할 때는 1이 되는 거고 이 적분 구간 AB가 포함하지 않을 때는 0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요게 실제 정의라고. 이게 실제 정의라고. 델타에 대한 정의야 이게. 그러니까 뭐만 있다. 원래는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야.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이거 T0에서만 뭔가 존재하는 이 신호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건 말로 표현한 거고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식으로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일로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일로 하면 안 돼. 수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봅시다. 델타 t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보니까 t만의 t0를 우리가 말로 얘기할 때 우리가 국어로 얘기할 때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t가 t0에서만 신호가 존재한다. 다른 얘기하면은 t가 t0가 아니면은 이면은 뭐가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신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0이라는 얘기야. 0이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걸 0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없다라는 걸 우리가 0으로 표시하잖아. 숫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된다. 요걸 말로 표현하는데 요걸 그대로 수식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될 때. 이거는 그대로 할 수 있어. 이거는 t가 t0일 때 제로이다. t가 t0가 아니면 제로이다. 근데 t가 t0일 때는 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값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순간에만 뭔가 있다라는 걸 하려면은 어떤 순간에만 존재한다라는 걸 표현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인테그랄하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인테그랄이 델타의 t 마이너스 t0가 dt가 돼서 어떤 순간 b 사실은 이거 t0보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t0보다 좀 작은 거, t0보다 좀 큰 거 이렇게 표시하거든. 이게 1이 되려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무한대가 돼. 그 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수학 이게 무한대가 돼.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건 안 중요해. 이거는 그냥 이 무한대가 된 이유가 자꾸 막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그러는데 시험 칠 때도 지난 보니까 이걸 내가 이게 뭐 이거 시험 문제가 뭐 있어 이게 시험 그때 우리가 중간고사에 보면은 2번에 3번에 2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x2가 이렇게 돼 있어서 x2f가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가 이게 2라고 돼 있었는데 3에 3이고 마이너스 3에 2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 아니 이거 이게 무한대인데 이게 무한대인데 왜 2냐고. 이 왜 이 무한대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 분명히 이 무한대라고 했는데 이거 왜 이라고 왜 이냐고 이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어? 이뭔 얘기야 이거? 이 실제로는 이게 그러니까 인테그랄을 했을 때 1이 되려고 하면 이게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무한대에다 2를 더했다는 무슨 말이야? 2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인테그랄을 했을 때 델타에 이게 t-3이 될 거 아니야. 델타에 t-3이 될 거 아니야. dt를 했을 때 이게 3보다 좀 작은 거, 3보다 좀 더 큰 게 이게 2가 됐다라는 거야. 이게 2가 됐다. 이게 1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앰플리튜드가 2가 돼야 돼.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이게 2라는 거는 이게 앰플리튜드가 2가 아니라 실제로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걸 나타내는 거야, 이게. 예. 아니 무한대인데 왜 2냐고. 어? 그 의문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한대가 나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인테그랄을 해서 1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자체가 원래 그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요거 델타 t야. 그래서 델타 t가 굉장히 중요한데 델타 t 이 두 개가 이제 그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면은 통신공학도 굉장히 쉬워.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다 생기는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모든 문제가 이 두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어.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어.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워하던 5번도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어. 결국 이거잖아. 여기서 코사인 나오는 거잖아. 6번도 마찬가지고 뭐 3번, 뭐 2번, 뭐 5번, 4번 뭐 다 마찬가지야. 이걸로 다 표시할 수 있다. 이걸로 다 풀 수 있다고. 이 델타 내가 중간고사가 어려웠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아직 델타를 모르는구나. 내가 익스포넨셜 j2파이 f0t가 뭔지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 봅시다. 이게 이제 응용으로 나갈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델타 t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델타 t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의 시그널하고 이걸 구분해야 된다 했지. 델타 t에 관계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xt하고 어떻게 곱하기로 되는 거. 곱하기로 되는 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곱하기 되는 거랑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해서 인테그랄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그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잘 보면 이건 뭐야? 델타하고 곱하기를 됐다는 거잖아. 델타하고 곱하기 됐다. 그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의미적으로는 이게 델타 t가 이게 대부분 다 0이라 했지. 대부분 0이라고. 대부분 0이라고. 0이다. 그 0하고 곱하는 거야, 실제로. 0하고 곱한다고. 딱 어떤 포인트만 딱 제외하고 0하고 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델타랑 뭐랑 곱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딱 한 포인트만 빼고. 언제? t0를 때문에 빼고. 그때면 0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x의 t0의 델타의 t-t0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어. x의 t0 이렇게 적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렇게 적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냐? t가 t0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걸 이미 나타내는 거잖아. t가 t0에서만 존재한다. t가 t0에서만 0이 아니다. 라는 걸 내가 수식에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건 t0야. 모든 t에 대해서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모든 t에 대해서 t0야 이게. x t0 이 값이라고. 이 모든 t0. 우리가 나타내는 게 이게 아니거든.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할 때 있잖아. 공부를 할 때 그냥 대충 그래 하지 말고 이게
이게 의미하는 바하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구분해야 된다고. 그걸 앉아서 생각해야 된다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외우긴 외워야지.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그걸 생각해 보라고. 이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쏘리 왜 이렇게 자꾸 쏘리 내가 이걸 그 다음에 이걸 잘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요거 x t-t0 요거는 시프트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시프트 컨볼루션.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왜 이게 시프트 하는지 이거 증명할 수 있거든. 컨볼루션을 알면 증명할 수 있어. 이거 증명할 수 있는데 난 그것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 원래는 이렇게 된다고. x에 뭐 t 마이너스 타우에 델타에 타우 마이너스 t0에 d 타우 이렇게 되니까 요게 타우가 t0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타우가 t0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에 t 마이너스 t0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t0에 d 타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요거는 상수라고. 이게 타우에 대한 수식이 아니잖아요. 상수라고. 이거 빠져나간다고. 델타에 아니 x에 t 마이너스 t0에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t0에 d 타우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니까 이게 t0를 또 이게 1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증명하는 것도 물론 알면 좋은데 증명하는 것도 알면 좋은데 이걸 모르겠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외우라고. 그냥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가.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뭐 나한테 막 질문하는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막 궁금해서 궁금한 건 굉장히 좋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게 우리가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단단한 토대 위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얘기해 줄 거야. 뉴턴의 뭐 우리가 만유인력이라 하잖아. 만유인력 그냥 뭐 두 개의 물체가 끌어당긴다고 하잖아. 그 사실 그 구라거든. 아니 뭐 구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굉장히 좀 설명하기 어려워. 어려운데 그냥 우리 그거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냥 왜 끌어당기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근데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두 개를 곱하기 할 때랑 컨버전 할 때는 두 개를 구분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곱하기 할 때는 어차피 0하고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거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이거는 알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거 이게 그 반대되는 이 컨버전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시프트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냥 이게 어려우면 이거 몇 번 해보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근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냥. 그러면은 x의 t에다가 컨볼루션이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는 x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시프트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냥. 우리가 만유인력이 왜 생기느냐. 무거운 물체가 두 개 끌어당긴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끌어당기는지를 모르는 현재도 몰라. 왜 끌어당기는지 모른다고. 모르는데 불구하고 우리 다 쓰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라고. 내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이게 뭐 되게 그만큼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 뭐 굉장히 쉬워. 사실은 쉬운데 난 도저히 난 수식으로 이거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라고. 어느 순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주민철 저 교수는 무슨 그냥 뭐 설명도 안 하고 이 바보 같은 주민철 저 교수는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완전 아무것도 아닌 토대 위에 지금 서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보면은 뭐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이거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걸 응용해 보면은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한 거야. 이게 델타이고 그러면은 XF랑 컨볼루션 델타의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어떻게 된다고? 이것도 컨볼루션이니까 어떻게 시프트 된다고. 요거야. XF 마이너스 F0. 통신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수식 구하라면 내가 요거 딱 구하겠어. 요거만 알면 다 되는 거야. 이거 나왔던 거 5번에 2번 있잖아. 5번에 2번 5번에 아니 5번하고 6번하고 다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걸로 이 수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번에 중간고사
4, 5번, 6번 이게 다 이걸로 다 돼. 다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어떤 거에다가 어떻게 델타 펑션을 컨볼루션 해주면은 x의 델타 f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xf랑 곱하기 델타의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것도 보면은 뭐 x의 f0 곱하기 이게 델타의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뭐 이거 몰라도 괜찮아. 이거 뭐 별로 써먹을 데도 없어 이거. 근데 요 위에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위에 거. 이거 엄청 중요해. 이게 중앙호수 5번, 6번이 핵심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요 수식에 다 담겨 있다고 이게. 다 담겨 있어. 내가 5번, 6번을 내가 좀 어려워했다. 내가 이 수식을 아예 모르는 거야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이게 뭐 그냥 수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인버스 풀에 트랜스폼을 해본다고 이걸. 이게 해보면 xt에다가 컨볼루션 뭐야 곱하기고 이게 델타의 f-f0가 이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게 되는데 그럼 요걸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프트 되거든. 그러니까 xt에다가 한 것보다도 이렇게 xt를 이게 xt 대 이렇게 봅시다. xt 대 xt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는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거는 뭐가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가 달랐다고 주파수가 f0만큼 시프트했다는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다. 요 얘기. f0로 시프트했다. 그런데 잘 보자.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익스포넨셜 j2파이 f0t를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구분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이게 수학하고 이게 실제 물리 현상하고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물리 현상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거의 구분을 하지 않지. 수학은 그냥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거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냥 우리 이건 논리의 세계거든. 논리의 세계고 이건 실제 현상이라고. 실제 현상이라고. 우리가 뭔가 논리 세계에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물론 그걸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고등학교 때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익스포넨셜 j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없다고 이게 문제가. 익스포넨셜 j 그러니까 xt에다가 익스포넨셜 j 2파이 ft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익스포넨셜 j 그러니까 xt에다가 멀리 보내기 위해서 xt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를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x의 f-f0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주파수가 시프트 되는 거. 이게 두 개 얘기했지만은 내가 풀이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1번하고 2번하고 이게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얘기했잖아. 1번이면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라고. 같다고 이게. 1번은 뭐야?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2번은 뭐 어떻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는 거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뭐 여러분도 나를 볼 때 있겠지. 주민철이라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업을 잘하느냐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간성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판단할 수 있어. 그런 관계라고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은 주민철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수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민철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관점을 보는 게 좋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이게 다른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같은 거야, 이거. 1번으로 적거나 2번으로 적거나 똑같은 얘기라고. 같은 거라고. 똑같은 어떤 실체에 대해서 같은 거를 타임 도메인에서 설명해 주는 거랑 이건 타임 도메인 설명이에요. 이번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주민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운동을 잘하느냐 관점에서 볼 수 있죠. 다 같이 봐야지 주민철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xt 익스포넨셜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거 대신에 어떻게 코사인 2파이 f0t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원래 익스포넨셜 하면 제일 쉬워. 이게 익스포넨셜로 해주면은 이거 하나만 딱 나오거든. 근데 이게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또 2분의 1로 되면서 x의 f 마이너스 f0 뭐 이렇게 하고 더하기 2분의 1의 x의 f 플러스 f0 뭐 이렇게 돼버려. 이게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럼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사실은 이게 또 그러면 마이너스 주파수는 또 뭐냐, 또 이 얘기가 또 나오게 된다고. 사실은 마이너스 f 주파수는 무엇인가,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이게 뭐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질문 굉장히 좋아. 내가 뭐 질문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 굉장히 좋아. 이런 질문들 계속 해야 돼. 그다음에 이게 다른 거 2분의 1로 감소하는구나, 반반씩 나눠 가지는구나, 가지면서 주파수가 이게 마이너스 주파수에도 뭔가 생기는가 보다 라고 뭐 이걸 뭐 어떻게 받을 수, 뭐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사실 설명하기 힘이 들거든. 아니면 뭐 이걸 코사인 사인 2파이 f0t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2j분의 이렇게 들어가는데 x의 f 마이너스 f0고 마이너스 2j분의 x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뭐 j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뭔가 막 달라지는 것 같잖아.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똑같아. 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매그니튜드에 관심이 있거든. 이게 페이즈가 달라져. j분의 1이 되겠다. j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j가 된다는 거거든.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는 뭐야? 270도 돌아갔다는 거야. 페이즈가 270도 돌아갔다는 얘기야, 이게. j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j분의 1이 되었다. 이게 j분의 1이 되었다. 이러면 j가 된다는 거는 그 90도 돌아갔다는 거야. 이거는 2분의 3파이만큼 돌아갔다는 거고 2분의 파이만큼 페이즈가 돌아갔다는 거야. 페이즈가. 페이즈가 돌아갔다. 그거 의미밖에 없어. 이거 무슨 뭐 j가 들어가니까 무슨 뭐 대단히 복잡한 거고 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위에 거는 코사인은 플러스가 돼 있는데 이건 또 마이너스가 돼 있고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페이즈가 이게 잘 봐봐. 이거는 이게 잘 봐. 원래 있는 거에 이 잘 봐봐. 이게 원래 있는 거에다가 코사인을 곱했더니 어떻게 원래 있는 거에다가 어떻게 이거는 그냥 그대로 페이즈가 변화 없이 2분의 1이고 2분의 1 그대로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다고? 이 사인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2j분의 200 이게 플러스 되는 거는 270도만큼 돌아갔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70도만큼 페이즈가 돌아간다. 원래 XT만 있을 때 있는 것보다도 뭐 그런 의미야. 이거 뭐 몰라도 괜찮아. 이거는 90도 돌아갔다는 거야. 이게 90도 페이지가 돌아갔다. 그런 의미야 그냥.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뭐 사인은 코사인 우리 수업 시간에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이 잘 봐봐. 이게 모든 것들이 사실 이거는 이제 통신공학하고 관련인데 어떤 내가 이 XT라고 했는데 어떤 거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을 곱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핵심이야. 이게 어떤 거에다가 어떤 이 뭐 ZT라 합시다. 우리가 Z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게 2분의 1의 Z. 이 Z라는 건 내가 이거 원래 XT 하다고 또 갑자기 왜 또 Z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나타내려고 그런 거야. 그냥 뭐 다르게 나타내려고. FC 플러스 2분의 1의 Z의 F 마이너스 FC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만약에 Z가 만약에 ZF가 이렇게 되겠다. 0이고 이게 ZF가 이 주파수 도메인에 이 타임 도메인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하거든. 주파수 도메인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코사인을 곱했다라고 할 때는 뭐 내가 시험에는 뭐 이거 코사인 곱한 거에 대해서 뭐 그림을 그려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타임 도메인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0부터 F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여기다 코사인을 곱하면 Z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 1번 케이스로 Z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코사인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죠. 0에서 FC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만약에 앰플리튜드가 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반반씩 가지는 거지. 2분의 1씩 이렇게 가지는 거지. 그다음 만약에 두 번째로 ZF가 요런 상태다. 0이 아니라 뭐 FC를 중심으로 FC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2분의 1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2분의 1이다. 요런 걸 만약에 곱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이. 이 ZF가 요런 상태에서 ZF가 요런 거일 때 이 케이스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1번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있는 거는 보면은 그냥 FC를 옮기고 마이너스 FC를 옮기고 하는데 어떤 거는 또 이게 보면은 ZF가 이렇게 다른 거야. 1번, 2번 ZF 똑같은 ZF로 적어놨는데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거야. 다른 건데 ZF가 만약에 FC를 중심으로 하고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ZF였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똑같다고. 어떻게 된다고? 이게 잘 보면 코사인 곱하면 이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어떻게 이게 FC와 플러스 마이너스 FC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로 합시다. FC와 마이너스 FC로 시프트 한다.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 뭐야? 2분의 1씩 앰플리튜드가 2분의 1씩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도 똑같다고. 이것도 만약에 이런 모양의 이게 ZF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것도 똑같다고. 처음에 어떻게 FC와 마이너스 FC로 시프트 한다. 그럼 두 번째 이것도 앰플리튜드 2분의 1씩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그럼 0으로 이걸 잘 봅시다. 이 부분이 1이라고 합시다. 1이라는 부분, 요게 FC로 돼 있는 걸 이걸 FC랑 마이너스 FC로 시프트 시켜야 되거든. 그걸 2분의 1씩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게 0으로 하나 가 있고, 0으로. 그 다음에 이게 FC가 있으면 2FC 하나 또 가겠지. 4분의 1 되겠지, 이게. 물론 요것도 4분의 1인데, 그 다음 또 두 번째 걸 이거 보자고. 두 번째 걸. 이거는 1-1이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1-1이고, 이게 1-2. 요렇게 된다. 1이 이제 반반씩 나눠 가진 거야, 이게. FC가 되던 걸 코사인을 곱하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거랑 마이너스 2FC로 가는 거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 다음 2를 봅시다. 2. 마이너스 FC에 있는 걸 이걸 하면은 코사인을 곱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FC랑 마이너스 FC로 또 시프트 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걸 보면은 FC 마이너스 2FC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보면은 이게 2-1이고 이게 2-2 이 두 개가 동시에 된다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이게 4분의 1이었다가 이게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0이.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주든지 ZF가 어떤 걸 주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내가 0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Hz에 요런 게 있었다. 이게 ZF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면 어떻게 이 Z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줬다. 이러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 눈에 보이겠어? 이런 걸 만약에 곱해줬다 하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 눈에 보이겠어? 이런 게 있었다. ZF가 주파수 이걸 물론 ZT는 타임 도메인 인버스 풀에 트랜스폼을 해야지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때 어떻게 나오겠어 우리가? 똑같다고. 어떻게 10이 원래 10에 있던 게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로 아까 어떻게 했어? FC랑 마이너스 FC로 시프트 한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앰플리튜드가 2분의 1씩 나눠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똑같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게?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FC가 뭐 크다 합시다. FC로. 그다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FC 플러스 10이 되겠네. 10에서 이거는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나눠 가진다. 이렇게 나누면 이 앰플리튜드 1이라면 2분의 2분의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여기 10에 있던 게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FC만 거예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FC만 거예요. 여기에 2분의 1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FC 플러스 10만큼 여기에 2분의 1.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은 내가 통신공학이라고 해서 한 것들이 보면은 이것만 이해하면 5번 이게 중간고사 5번하고 6번은 사실은 뭐냐면은 어떤 임의의 시그널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임의의 시그널 신호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어떻게 된다고 FC와 마이너스 FC로 시프트 한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2분의 1씩 가진다. 앰플리튜드.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이 얘기만 알면 돼. 뭐 곱했다. 코사인하고 곱했다라는 건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FC랑 마이너스 FC로 시프트 한다. 그다음에 2분의 1씩 나눠 가야 돼. 요거라고. 이 모든 게 다 있다고. 5번에 이게 다 모든 게 이렇게 다 돼 있다고. 무슨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잘 생각해봐. 이게 잘 봐. 이게 지난번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뭐 내가 퀴즈 문제 풀어줬겠지 이게. 이게 잘 봅시다 이런 거. 어? 이런 거 보면은 이 지금 해놓은 거 내가 뭐 굉장히 뭐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잘 봐봐. 이거 다 완전 시험하고 똑같네. 이게 그냥 이 t를 t로 바꾼 거밖에 없네. 5번에 2번은 이걸 못 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잘 봐봐. 이 지금 여기 돼 있는 거 이게 이미의 시그너가 이제 싱크로 주어진 거야 지금. 이노의 신호가. 근데 이게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코사인 곱하면 뭐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러면 코사인을 곱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반반씩 나눠 가지는 거잖아. 이거 FC로 시프트 하는 거랑 FC 마이너스 FC로 시프트 하는 거는 2분의 1씩 가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에다 또 코사인을 곱한다 어떻게 된다고?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 0을 중심으로 해서 2분의 1 가지는 거고 EFC를 가지고 4분의 1 마이너스 EFC 4분의 1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걸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켜야지 이게 남을 거 아니야. 이게 남을 거 아니야. 똑같다고. 본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통신공학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게 뭐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굉장히 많은 걸 했던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거야. XF에다가 컨볼루션 델타의 F 마이너스 F0 이거를 자꾸 이게 X의 F 마이너스 F0 된다는 거. 이 수식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 5번하고 6번이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고 있어 이거야. 이 수식에 대한 문제라고 이게 문제 5번, 6번은 다 이 수식에 대한 문제라고. 내가 문제 5번, 6번이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수식을 모르고 있구나. 이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꾸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현상에 이게 자꾸 내가 보면은 이게 잘 봐봐 이게. 내가 MT가 이런 식으로 싱크 펑션이 주어졌다. 라고 할 때 뭐 이게 막 자꾸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싱크 펑션이 아니라 내가 뭐 다른 거 렉탱귤로 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낼 수 있잖아. 그거마다 그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거든. 이 문제.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라고 이 문제.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공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계속 몇 번이나 이게 델타를 곱하게 되면은 코사인 이게 뭐 델타가 안 되니까 코사인이 되는 거지. 코사인이 곱하게 되면은 FC로만 되는 거랑 이게 이제 이게 XF랑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2분의 1이 델타의 F 마이너스 F0에다가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니까 이게 2분의 1의 X의 F 마이너스 F0 더하기 2분의 1의 X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인버스로 해주게 되면은 XT에다가 곱하기 이게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2파이 F0T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여기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F0 뭔가 코사인하고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곱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거야. 코사인은 뭔가 임의의 신호가 코사인과 코사인 아니면 또는 사인과 곱해지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 어떻게? FC와 마이너스 FC로 시프트한다.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앰플리튜드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 두 가지야.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라고. 요거만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MT가 싱크 펑션일 때는 어떻게 되고 싱크 펑션일 때는 뭐 그리면 뭐 여기에다가 이제 싱크 펑션에다가 코사인 곱하면은 이게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이 렉탱귤러가 되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게 1이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 코사인을 곱한다.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은 이게 시프트 된다. 이게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 2분의 1. 이걸 외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MT가 얘야 그냥 이게 만약에 뭐 렉탱귤러 뭐 T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렉탱귤러 T다 그럼 이거 T일 때 이게 0이고 이게 1이고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주파수 도면에 싱크 펑션 나오잖아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한다. 라고 하면은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반반씩 나눠야 된다고. 0에서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아니 이게 FC고 이 마이너스 FC. 이렇게 나눠 가진다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에다가 코사인 곱해주면 MT가 뭐가 되든지 뭐에다 코사인 곱해주면 원래 있던 모양이 이렇게 반반씩 FC로 시프트하면서 반반씩 나눠 가지는구나. 이걸 이해하면 되는데 자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MT가 뭐 이게 싱크 펑션일 때 이렇게 되고 MT가 렉탱귤 펑션일 때 이렇게 되고 이걸 외우는 것 같아. 이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유형이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는 유형이라는 말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거든. 유형. 그 유형을 외우는 것 같아. 유형이라는 외워가지고 외워서 이걸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 문제 풀 수 있거든. 응? 그 고등학교 때부터 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수학이라는 걸 이거 유형을 외워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냥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유형이라는 것만 외워가지고 그냥 그 디립다 그냥 숫자만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돼. 여기 익숙해진 거야 이게. 많은 학생들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안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지금 빠져 있어. 이 문제.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게 코사인을 곱하면 이렇게 반반씩 어떤 게 있으면 이게 반반씩 나눠지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것도 코사인 곱하기 이렇게 반반씩 나눠진다.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마찬가지야 이게. MT에다가 얘기했잖아. 코사인 2파이 FCT 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한다. 그럼 여기에다 이 신호에다가 코사인 곱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코사인 곱해 아까 여기에서 코사인 곱해 뭐 아까 렉탱귤러 얘기할 때 이렇게 되면은 뭐 원래 이게 주어졌다 이 신호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 이게 이 신호에 대한 FC 마이너스 FC 이렇게 돼 있다 뭐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1이다 그럼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반반씩 또 날아가진다 이게 반반씩 날아가지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결국 여기 0을 중심으로 해서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게 FC고 2FC일 때는 이렇게 4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게 4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외우려고 그래. 그럼 코사인을 곱해줄 때는 이게 처음에는 코사인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2파이 FCT가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4분의 1 가지고 이게 2분의 1 가지고 이게 4분의 1 가지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이거 잘 봐봐. 이 뭐에다가 원래 있는 거에다가 이 코사인 곱한 거야. 코사인 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원신호 이 원신호가 이거잖아. 여기서는 지금 MT가 원신호가 아니 이게 원신호라고. 원신호에다가 이거 반반씩 FC만큼 시프트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 원리를 알면 되는데 자꾸 이 원리를 하지 않고 자꾸 그 현상이 자꾸 집치가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볼펜이라는 게 뭐다? 볼펜의 정의에 대해서 볼펜이 뭐 이 끝에 볼이 있어서 이게 뭐 연필 써지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수성 볼펜 뭐 하여튼 볼이 있어서 이게 뭐 쓰기가 편하다. 뭐 이런 걸로 내가 이제 볼펜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뭐 여기에 종류에는 이제 파란색 볼펜도 있고 뭐 종류에는 뭐 빨간색 볼펜 검정색 볼펜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볼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 그러면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 내가 지금 파란색, 빨간색 보면 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끝에 볼이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볼이 있어가 이게 굴러가면서 뭔가 잉크를 나타내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인데 자꾸 이게 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볼펜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볼펜인가 보다.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돼 있는 볼이 있는 것도 이게 볼펜이냐? 이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뭐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녹색으로 있는 것도 이것도 볼펜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질문들이 떼우는 이런 질문들이라고. 이거 내가 보면은 이 핵심에 자꾸 내가
얘기하는 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게 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주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주변에 대해서만. 어? 이거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 예제를 들어줘야 되잖아. 이게 끝에 볼이 있어서 쓰기가 편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주로 대부분 파란색 볼펜이나 빨간색 볼펜이나 검정색 볼펜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잘 보면은 이게 볼이 들어있어서 이게 잉크가 들어있다 이제 이게 굴러가면서 볼이 굴러가면서 이게 잉크를 쓰면서 뭔가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게 볼펜이다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은 대부분 그 보라색도 볼펜이냐고. 보라색 볼펜. 아니 아까 얘를 안 들어준 거 아니냐고.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볼펜에 대해서만 얘기해 줬지. 보라색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쓸 수 있는 앞에 볼이 들어있는 것도 볼펜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연두색도 연두색 색깔이 나와 써보니까 연두색이 나오는데 연두색도 이 앞에 볼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볼펜이냐고. 지금 내가 이제 괜히 이게 바보 같은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저런 예가 다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많은 학생들이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대학을 다닐 때는 아직 그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가 중요 이게 중요한 이게 핵심인데 이걸 보지 않고 자꾸 뭘 보냐면 자꾸 엉뚱한 예제를 자꾸 보고 있다고 이게 유형을 보고 있다고 유형을 자꾸 보게 돼. 유형을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파란색은 볼펜을 했거든. 빨간색은 볼펜이라고 내 얘기를 했거든. 검정색도 볼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랑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라색이나 연두색이나 녹색은 그럼 이것도 볼펜이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이거 볼펜 같지 않거든. 내가 얘기한 거에는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볼펜만 있었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핵심은 내가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요게 핵심인데 끝에 볼이 있어서 흘러가면 잉크가 나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나의 잘못도 있어. 내가 잘못 전달하는 것들도 있어. 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여러분도 공부하는 방법에서 자꾸 그 내가 뭐 여러분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핵심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내가 이제 이게 뭘 배우고 있나?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도대체 뭘 하고 있나를 자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수식을 푸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게 뭐 코사인 제곱 자꾸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이 수식을 MT에다가 코사인 제곱이 곱해지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게 어렵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이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도 이걸 할 수 있잖아.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이게 FC만큼 움직이고 마이너스 FC만큼 움직인다는 거. 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눠지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은 훨씬 쉬운데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이걸 이제 핵심을 못 건드리다 보니까 안 하고 자꾸 그 사례 하나의 사례 MT가 싱크로 나타났을 때 MT가 뭐 렉탱귤로 나타났을 때 MT가 코사인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다 다른 문제로 보이는 거야. 이게 다른 문제로 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다르게 보인다고. 이 5번에 2번, 3번, 4번이 다 다른 문제라고 내가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MT가 들어갔기 때문에 2번에 5번에 3번이 뭐 2번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자꾸 그렇게 질문하게 된다.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어서 이걸 빨리 고쳐야 돼. 어? 빨리 고쳐야 돼.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고. 내가 뭘 모르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건 도대체 뭔가? 내가 뭘 모르고 있나?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를 스스로에 계속 질문해야 된다. 내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할 게 많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오버를 해가지고 이거 뭐 신호하다가 끝나버렸네 이게. 어? 다 이걸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얘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 좀 하여튼 그렇고 뭐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대면으로 일단 하고 뭐 혹시 아직 못 오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내가 일단은 아직까지는 거기서 뭐 아이패드로 수업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뭐 질문을 해서 뭐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칠판에 적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뭐 녹화를 할 텐데 그것도 같이 올리고 할 텐데 뭐 그건 목소리로 듣든지 아니면 따로 뭐 공부를 하든지
뭐 해서 뭐 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다음 시간부터는 대면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을 전면적으로 폐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대면 수업을 아이패드로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럼 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반드시 안 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 나한테 뭐 대면 온다 안 온다 뭐 그걸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내가 하여튼 출석은 부를 거야. 다음 시간부터는 출석 부르고 이제 퀴즈는 내가 안 낼 거야 이제. 퀴즈는 뭐 내가 원래는 사실 출석 대용으로 뭐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름 부르고 싶어. 그러니까 뭐 내가 호명할 테니까 뭐 대답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뭐 하여튼 뭐 다르게 좀 수업이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좀 뭐 잘해봅시다. 월요일날은 월요일날은 뭐 줌 강의 못 오는 사람은 줌 강의에 들어오세요. 네, 줌 강의로 들어오고. 수고했습니다. 예. 과제는 뭐 과제도 사실 내가 뭐 과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다음 시간에 내가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 과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 과제가 지금 보면은 거의 의미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 지금 과제 이대로 해가지고는 과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도 이 채점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면 대부분 과제를 어떻게 제출하냐면은 그냥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거 제출하는 거야. 나는 이걸 정리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정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이 숙제를 이 과제를 내는 게 과제를 나의 목적은 이 수업 시간을 정리해 보라고 해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야. 문제를 자기가 풀어보라. 이 두 가지 내 목적이 있어. 자기가 풀어본다. 근데 이거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뭐 아이고 뭐 그냥 대충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뭐 하냐면 그냥 수업 시간 필기한 거 그냥 제출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자기가 풀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안 풀고 내가 풀어본 거 그냥 그대로 적는 거야 그냥 따라.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뭐 내가 볼 때 이 수업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 숙제. 이대로 해가지고는 숙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 숙제 채점하려면은 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뭐 그냥 뭐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하나씩 다 보려면은 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그런데 보다 보면은 뭐 그냥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그냥 지가 풀어봐라고 내가 낸 숙제 뭐 수업 시간에 풀어본 거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뭐 자기가 그냥 필기한 것만 제출하더라고. 내가 푼 거 그냥 그대로 따라서 그냥 제출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다음 시간에 내가 그 얘기를 하도록 할게. 뭐 과제는 오늘 과제는 할 필요 없고 뭐 다음 시간에 일단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안 돼.